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국은 교수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 범위는 또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국회에 이 포항 지진과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것도 궁금하실 줄 압니다. 오늘 포항 MBC 보도 특집은 촉발 지진 배상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공동연구단장이십니다. 정상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의 대표이십니다. 공봉학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고 하는 정부 조사의 발표를 시장님 현장에서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우리 도시가 원래 안전한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거기 인지에 의해서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했고요. 또 발표 이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밀조사단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왜곡시켜서 주관적으로 발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밀조사단이 양심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정상모 단장님 지난 1년 동안 포항 자체의 연구단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결과이셨나요? 맞습니다. 저희 과학적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유발 지진, 인공재해라고 발표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혹시 자연 지진이라고 발표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발표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단서를 달아가지고 단서를 달지 않을까 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요. 정부 조사단 발표가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 주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예. 유발 지진 뭐 등등과 좀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마 포항 시민들은 벌써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요. 유발 지진, 촉발 지진은 지진학계에 이렇게 공통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특별히 포항 지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게 정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지진이라면은 지열 발전 같은 개발할 경우에 물을 붓고 수리 자극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은 일반적으로는 물을 부은 범위, 압력을 가한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 것, 그걸 유발 지진이라고 했고요. 포항 지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가한 물이 주변 단층까지 가가지고 단층에 이미 쌓인 응력과 에너지를 그걸 자극시켜가지고 사람 범위를 넘어가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걸 촉발 지진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공 변호사님, 정부 발표단을 보시면서 이 법률가로서 특별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발표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유발 지진을 완벽하게 발표가 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만 촉발 지진도 일종의 유발 지진의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발표 예의를 물으시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항 시민이 안도하게 됐고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 좀 되니까 저희들도 좀 편하게 됐죠.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고 했는데
법률가적 관점에서 특히 의의를 둔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이 발표가 큰 힘을 실어줬다. 이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보고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시민들께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소송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이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포항 지진이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되면서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자 수가 많고 또 이 과실 여부 등등도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소송에 맡기기보다 법률로 한꺼번에 좀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난 1일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조사단 발표 열흘 만에 이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이 포항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특별법 내용의 말씀입니까? 무슨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큰 범주에 서 보면 필요한데요.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제 자연 지진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일부만 그 보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당한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적 배상이라든지 정신적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배상 내지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상가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보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가는 겨우 뭐 도청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주택의 경우에도 뭐 전부 파손됐을 경우에 900만 원, 반 했을 경우에는 450만 원, 또 소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흥해 특별 도시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정부가 마중물 사업을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가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 책임을 지고 국가 주도로 그야말로 도시를 재건하는 수준, 그러한 도시 재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정상모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진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관광객이 감소되고 그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부양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뭐 유치를 하든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이 더 들어오기 쉽게끔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진을 직접 유발을 시킨, 촉발시킨 이 지열발전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후 관리 대책, 지열공을 관리해서 뭐 모니터링해서 이게 영구 폐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제 인프라 역시 필요한 거고요. 네. 대피소라든지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방제교육공무원,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범주에서 한 4가지 네.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현재 특별법 안에 이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는다고 포항시에서 판단하신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입법청원의 방식으로 포항시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김정재 국회의원님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각 당이 다 발의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여러 당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특별법의 내용이 부족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시행령적으로 많이 위험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정부와 굉장히 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 세월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법도 보면은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안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특별법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법 안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배상 보상 문제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 변호사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우선 특별법 이 제정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우선 저는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점을 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날 20일 날 정부 정밀조사단에서 촉발 지진을 발표한 이후에 3시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포항시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입장을 사실 내놓지 않았거든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아주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그 이후에 2, 3일 후엔가 아마 동산 거기서 보도자료로 추가로 감사를 더 아주 실시를 해서 그 감사의 취지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정부에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그런 과정을 해보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취지의 애매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맞지 않고요. 네. 우선 뭘 해야 되느냐.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이 정부가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포항시민이 일단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선언했습니까? 선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특별법 제정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선언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배상 범위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쪽으로 가서 누구에게 얼마의 배상을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에 논의를 사실 치중해야 되지 정부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여기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면은 특별법 제정도 사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언 안 해주면 포항시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해 주기를 저는 포항시민 한 사람으로서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구성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단이 이미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정부 내의 어떤 법률단에서 정부 책임론이 거론됐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무슨 책임이 있겠냐 내부적인 결론이 났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자체가 포항시민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지금 과학적인 결론이 이미 난 상태인데 그 법률적인 지금 어떤 글쎄요 뭐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정부가 책임 없는데 특별법에 대한 정부가 포항시민 개인이나 시민 전체에 대해서 그런 배상이나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든 소송이든 그 전제는 상당히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선언이 돼야 되고 뭐 나머지 소송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상의 규정이 생기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 지금은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특별법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시죠. 예. 이건 특별법이 제가 아마 김정재 의원께서 이 제출을 하시는 초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입수해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론 시장님께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 손실보상.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손해배상 우리가 뭐 어떤
이 불법 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야, 내 이런 손해가 있으니까 배상해내놔라는 그런 책임을 약간 묻는 경향이 있고, 손실보상은 행정적 차원에서 내가 뭐 장사를 못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다른 영업 손실이 있다 이런 의미의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얘기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도시 재건 관련 사업,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후 이제 지열발전소 관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보상 또는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게 특별법은 얘기가 좀 길어진데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은 하나 제출되면은 법사위라든지 또는 정기국회 임시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서 최종 시한 180일을 주죠. 그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6개월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회기로 넘어가든지 돼야 되죠. 근데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정이 안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넘어가서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고, 그 제정된다면은 그 안에 법률 안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120일 이내인가 심의위원회 시민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법 시한에 의하면. 네. 그럼 나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다오. 신청을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이자료를 하는 것인지 지가 하락분에 대한 뭐 어떤 것을 배상하는 것인지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법이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법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 결정한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신청하셨으면 제가 심의위원회면 이렇게 결정해서 통지를 하죠. 네. 그럼 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수용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배상 또는 보상 심의위원회의 예. 결정을 한참 동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소송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예, 있겠다. 그럴 수도 말씀이죠.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심의 과정에서 이 과연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 거의 법원의 재판에 준하는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50만 시민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보상이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편타당하게 과연 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굉장한 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앞으로 또 국회의원분들이나 위원회에서 잘 결정하리라 믿고, 그 예, 시청자 그래서 소송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안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국무총리 산하의 배보상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하고 일부 공무원 전문가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그 배보상금 또는 그 위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에 포항시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또는 학업을 수행했던 사람, 또 포항시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했던 사람 등등이 된다고 하고요. 손해의 어떤 그 범위에 있어서는 땅값이나 주택 그 가격 하락 등을 포함해서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그다음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 등을 모두 다 포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안일 뿐이고 이대로 통과가 될지, 통과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결정이 될지, 만약에 결정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소송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포항 시민들 개개인의 손해가 다 막심한데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저희가 따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성은 아마 다른데 이제 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을 아마 준용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게 관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공봉학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다가 보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언론하다가 골치 아프면은 야, 그거 시행령으로 위임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또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딱 묶어서 그 법률을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실질적인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와 이렇게 밀고 당기면 정부는 세거든요. 지금 국가는 굉장히 셉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잘못해놓으면 이게 전부 다 다시 소송으로 가는 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소송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이쪽이 유리하도록 틀을 조금 국가에서 좀 크게 열어줘야 되죠. 이거는 크게 열어줘서 이게 왜냐하면 큰 인재잖아요. 국책 사업으로 인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게 열어줘서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해결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관철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아까 고 변호사님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정 교수님 먼저 정부가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3월 20일 날 있었던 그 조사단 발표가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좀 깨름직한 거가 촉발 지진이지만은 그때 정부 발표단에서도 이것은 확실한 인재하고 자연 지진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촉발 지진이라는 것도 내버려 뒀을 경우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응력과 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그만한 크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주입과 압력을 가하고 그게 전달돼 가지고 촉발시켰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인공지진이죠. 인공지진이고 그 사업 주체가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정부에서 시작했다면은 제일 큰 주체인 정부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 변호사님 그냥 뭐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네.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포항 시민 모두가 다 배상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있는데 수많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배상 대상자인 포항 시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포항시에 살지 않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법의 디테일한 규정을 못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시행령으로 가는 거죠.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시행령으로 가서 그러면 시행령 속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포항 시민이었거나 거주했거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없더라도 여기 와서 무슨 회사 일을 하거나 이렇게 거주했던 분들은 그럼 무슨 서류를 어떻게 가져가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치 재판에 준하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굉장히 난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복병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특별법은 시행령 이런 게 안 가고 통 크게 나가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한 1,000원 선고할 것 같으면요, 2,000원 정도를 특별법으로 정해서 포항 시민한테 돈을 풀어버리면 시민 여러분들 일부 10만 원 또는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포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 크게 정부가 내주면 되죠. 저는 이 특별법이 그런 너무 디테일한 거를 생각하면은 포항 시민들은 절대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통 크게 주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시민인지 아닌지 또는 당시에 포항에 거주했는지 아닌지 등등을 과연 추정하거나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다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도 통 크게 인정을 해줘야죠. 포항시를 스쳐가도 배상해 줄 정도의 그런 편하게
입증을 해줘야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가져오라 그러면 차라리 뭐 재판하는 거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지금 특별법 아직 안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된 법률은 아닙니다. 특별법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정부가 정부 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의 책임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와 여러 지원들을 통 크게 이 특별법 안에 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온당하고 우리 포항 시민들도 그쪽으로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일 발의된 특별법안이 2개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고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2건인데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공 변호사님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법 제정을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거칠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 저게 이제 그 일부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의원 발의가 됐으니까 저희 가지고 이제 청문 절차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각 부처 그 청문 절차 하면서 그 병행해가지고 각 당하고도 또 해야 될 겁니다. 각 당하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정부의 각 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절차가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정부의 요새 정치적으로 뭐 그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패스트 트랙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걸 패스트 트랙을 해서 빨리 좀 하지 않으면은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이 또 뭐 슬그머니 가다가 자동 폐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의원 발의를 다음 국회 또 해야 되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네. 오로지 이거는 피해 국민만 생각하고 어느 당이든 당리 당략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빠른 절차를 거쳐서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 국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정부 부처도 아까 우리 공봉학 변호사님께서 산자부에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외면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깊은 사과 그것도 사실은 산자부 차관이 나와서 할 일은 아니죠. 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와서 하고 이 피해 주민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큰 태도로 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뭐 거기서 언급한 조사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당연히 병행해서 해야 되죠. 저는 뭐 조사가 아니라 필요하면 수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규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중에 발의했으면 세월호법 같은 경우에 최초 발의로부터 9개월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면은 가장 빠르게 하면은 12월 달에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12월 되면 예산국회가 있거든요. 예산국회 하면은 엄청나게 그 부분에 국회가 또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총력을 모으고 각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개별 소송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낸 포항 시민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 지역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포항 지진 공동소송단이 구성되어 있고 오늘 나오신 공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대표이신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단은 어떤 사회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고 변호사라는 업무의 영역은 사실 어떤 단체가 명의해서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아니죠.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다만 이 건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형태의 소송 국면이고 특별법하고 이렇게 얽혀서 아주 복잡한 그런 국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사실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범대위 측에서 얘기가 나왔어. 저는 뭐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정부 공동연구단직도 1년 넘게 하다가 사퇴를 했고, 우리 저 단장님 계시지만은, 그리고 범대위에서도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 의사 무관하게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소송 과정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걸 정상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평범한 변호사로 돌아와서 저희들 변호사들 9분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한번 시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인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 소송이 꼭 필요하냐의 얘기는 그 누구도 정답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특별법이 정답이냐, 그것도 사실은 뭐 정답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소송단의 입장은 무조건 특별법으로 해결되면 좋다는 것이고, 소송은 마지막 수단, 가능하면 안 하면 좋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같은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집단 소송에 의해서 매우 적은 소송 비용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두 가지죠. 뭐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겠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우리 항의한다 이런 표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에서 그럼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법원에서 그걸 조정이라 그러죠. 화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촉구의 의미도 있어서 시민들은 아마 이 소송하는 분 중에 상당 시민분들은 정부 너 책임 인정해라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으로 통 크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통지가 됐을 때 시민이 그걸 오케이 하게 되면은 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특별법 시안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나 우리가 지금 시작하신 이런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부에서 만족할 대책을 내놓으면은 당연히 소송을 멈추시겠죠, 시민들께서는. 네. 그리고 이게 소송에 참가하는 많은 시민분들은요, 내 주머니에 돈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도 물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더 크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항시를 위해서 뭐 큰 걸 주면 우리 시민들 소송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오로지 뭐 자기 돈을 몇 푼 받겨서 시민들 소송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촉구의 의미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공동소송단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천, 또 저기 종합운동장, 대잠동, 육거리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편한 장소에 이렇게 소송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소송 하시는 분들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네. 저희들은 소송 유도나 촉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하지 마있어. 그거 뭐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시는 취지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약간 뭐 보험도 좀 든다 그럴까? 그런 취지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소송이 특별법을 선행해서 판결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사실 특별법에서 이 판결 선고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언적 의미도 저희들이 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취지에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항의와 촉구의 예. 그 어떤 뜻을 소송을 제기하는 그 뜻에다가 담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 그 일각에서는 기왕에 이런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면 예. 차라리 포항에 계시는 예. 동의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모두 다 예. 아예 그 포항 변호사협회의 예. 어떤 이름으로 하시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협회에서 결정된 일은 아닌데 한 번 정도 전체에서 약간 논의가 되었다가 일부 변호사님들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반대합니다. 이유는 전체가 한다는 것은 개별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이게 소송 기술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변호사회에서 저와 같은 단체를 누군가 또 만들어서 자, 우리도 비슷하게 할게. 그렇게 해서 이게 소송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기술이라는 테크닉의 부분에서 사실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결성된 범죄나 이런 단체에서 포항변호사회에 당신들이 소송을 해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변호사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이런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시장님 계시지만은 포항시에서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거든요. 네. 왜 너희들은 물론 포항시를 위해서는 하는 건 좋지만
그걸 독점해서 하느냐 이렇게 다른 변협 차원의 이런 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에 맡겨두되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반은 봉사하고 아니면 전부 다 봉사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순조로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범죄에 앞장서시는 네 분 그 공동 대표단님들의 뜻도 아마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상당히 수긍이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두 가지만 더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정신적 그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그 다음에 개별 소송은 취하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 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좀 밝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서 만족하게 정부에서 배상을 해준다면 소송은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송이 어떤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저희 공동소송단의 경우에는 1인당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다 포함해서 3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한 이유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완벽한 자선사를 하기에는 시골 변호사들에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비용으로 시작을 좀 하되 전체적인 비용을 보고 이렇게 가장 저렴하게 책정한 것이어서 아마 이 소송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3만 원 정도 내고 시작을 해서 만약에 정부가 저기에서 다른 소송 밖에서 준다면 이 재판이 이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 소송했고 안 하신 분이 밖에서는 3만 원 안 냈어. 그런 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아 나는 3만 원 내고 소송을 받고 뭐 이렇게는 포항시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항시민 훌륭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걱정하실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충분한 배상을 정부에서 결정하셔서 소송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예. 시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특별법이 아직 뭐 이제 그 안만 제출된 상태이고 정부가 지금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직 좀 약하기 때문에 예, 그 소송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외지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게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들어와가지고 포항에서부터 뭘 해본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조금 포항 시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그 걱정들을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소송하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우선 그러한 준비들은 필요한 것은 하되 아마 제가 시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법 제정이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뜻을 모아주는 것이 우선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소송에 있을 것에 대비를 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뭐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할 겁니다. 필요하고 또 나중에 결국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서류를 뭐 우리가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할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뭐 선거법상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최선의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쨌든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 변호사님께 그 좀 전문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 과실 입증과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 그 해당 업체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든지 과실 입증과 관련해서 좀 소송 수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신이 있으신 거죠? 저희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정부 책임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네. 과학적 어떤 메커니즘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공동연구단 저는 지금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제가 1년 동안 몸담으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공통적 의견은 이 2002년 정도부터 학계와 정부가 이렇게 커넥션을 해서 이 지역의 지지를 탐사하고 그 쭉 해오는 과정, 1년의 과정, 그리고 여기에 입지가 선정돼서 여기에 지열발전소를 짓자.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체계라든지 소위 그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인가 그 경보 체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라든가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정부가 취했던 시민들에 대한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 보고된 내용들에 대한 정부가 불성실하게 넥스지오를 관리 감독한 이런 책임들을 볼 때는요. 공동연구단원들 전부는 이구동성으로 이건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정부 책임이 결코 이게 없지 않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이거 법적인 표현 아닌데 이런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책임이 법률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죠. 여기에 뭐 법적 책임이 있니 없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소송해서 야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어라고 포항시민을 향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그렇게 만약에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정부가 인정을 먼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사실 저는 뭐 변호사가 100% 자신한다 이러면 좀 사실 그건 이상합니다. 그건 판사님들이 최종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는 판단하기에 최 90% 이상은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소송은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조사단이 촉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놓은 마당에 정부가 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과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특별히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지 못한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분들과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이 만약에 연출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소송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과학자에게 여쭤봐야 될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촉발 지진이었다 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연재해로서의 포항에 지진 날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연 그렇게 믿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금방 공 변호사님도 변호사로서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 같이 과학기술자로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발전한 것만큼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있고요. 특히 지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진이라는 거가 지각의 어느 부분에 균형을 어긋러면서 비상식적으로 응력과 에너지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게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솟아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5.4 저희가 5.4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큰 지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순리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과학기술자는 100%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과학기술자도 모르는 분야에서 조그마한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현재 지금 지열발전소 부근에도 지하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도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혀 지진이 안 일어나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진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지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이 인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교통사고 날 확률은 계속 어디 가나 있지만은 늘 교통사고 날 걱정 때문에 자동차를 못 몰지는 않거든요. 지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안전 대비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면 포항은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전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열발전소가 지반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폐쇄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말씀들이 더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112로 지진 이후에 그냥 버려둔 상태인데
지난 8월에 정부조사단에서 와서 지하수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측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조사단에서도 발표기를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던 그 단층대를 통과하는 PX2 그 구멍은 지하 수위가 700 몇 미터로 여기 보면 740m로 한참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제대로 작동되는 PX1의 경우는 113m입니다. 두 개 지하 수위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 그리고 현재 그 단층에 부어넣은 물도 거의 한 5, 6천 톤은 남아 있다고 하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확실한 것은 계측이 수행되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그런 일들에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마치 리빙랩 개념으로 하면서 안전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하게끔 해야지. 거기에는 당연히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냥 쉽게 흙으로 메꿔버린다든지 물 뽑아버린다든지 내방쳐 둔다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포항시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학자들은 응력이 해소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분들은 이걸 그대로 두면은 방치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정밀 조사단을 꾸려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꾸려서 조사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들도 가장 유능하고 경험 있는 전 세계적인 학자들과 경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이 포항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지 이 부분을 가지고 확실한 조치 방안을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 모니터링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000만 분의 1이라도 제2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정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움직여서 2차적인 사고가 나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부분의 전문가들 모아서 어쨌든 바른 방안을 천명을 하고 내놓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바젤 지역의 사례가 재미있는데요. 이제 지열 발전 때문에 그 유발 지진이 한번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시추공을 닫았는데 지진이 계속 잦아져 가지고 이거 이제 다시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것 자체가 또 정부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시장님 혹시 지금 특별법 안에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게 우리 김정재 의원님 낸 초안에는 제가 정확하게 저도 못 봤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안 넣더라도 지금 산자부가 불이 나게 지금 그 부분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공표도 정확하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스위스 바젤의 공동연구단 그 유럽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사후 관리하는 부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단장님도 그때 매우 더운 여름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손해배상 부분 운운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전에 시민단체가 조직될 때 그 양만재 박사님께서 도지사님 모셨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분이 공동연구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조직 이거를 광범위하게 포항시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2점대 지진도 안 나도록 해줘야죠. 우리 포항 시민이 좀 흔들리면 이제 못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시장님 지적하셨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저기 뭔가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시장님께서 지진공동연구단을 발족시켜서 시 차원에서 하신 건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유일하게 1년 동안 정말 노력하시고 또 이진환 교수님이나 김강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결국은 정밀조사단에서 이게 유발 내지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게 한 상당한 역할을 한 게 저희 지진 공동연구단 단장님이 단원들 고생 덕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장님께서 조치를 잘 해주셨는데 뭐 공동연구단을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연계를 시키든지 해서 빨리 전문가를 불러서 저기 관리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방치해놨을 때 조금이라도 다시 흔들린다는 시민들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 속에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조직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쳤으면 합니다. 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과학기술자로서 이번에 정부 조사단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것도 과학기술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의 지진 안전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지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지진 안전 대비책으로 여러 과학기술적인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축적해야 될 거고요. 이 일에는 또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또 관련되는 또 전문가들 인맥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 가지고 정말 그 지진을 맞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전화위복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포항의 발전으로서 계기로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변호사님. 예, 뭐 소송 관련해서 좀 시끄럽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시민들 대단하시거든요. 각자 노력하는 모습이 달라서 말씀도 좀 다르고 의견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서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위할 때는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기분에서 평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역할에 또 충실할 때는 하고 이런 어떤 아주 좀 탄력성 있는 심리적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뭐 이렇게 너무 상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자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 골기대회에서 항의 표시로 이제 삭발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모습에서 하실 말씀이 다 드러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오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민 안전,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지방 정부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우리 시도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의 조치 또 시민들의 피해 보전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뜻을 모아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 전체를 포함한 공동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또 지금 청와대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포항 시민들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는 배상과 보상을 통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포항 시민들 모두가 특별히 직접 피해를 당하시고 아직도 대구로 돌아가시고 계시지 못한 분들 모두가 정의를 실현해서 포항이 정의의 도시가 되는 날이 하루바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